반갑습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장재호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2회에 걸쳐서 과학시대의 신앙,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존 호트가 과학과 우리 신앙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과학시대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과학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 있는 내용은 신앙은 과학과 대립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잠깐 살펴볼 것이 이제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안 바버는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핵 물리학을 전공하시고 신학도 공부하신 분인데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갈등, 독립, 대화, 통합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분류 방법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갈등은 이제 과학과 종교가 서로 갈등한다는 입장. 그 이야기는 한 측면은 이제 과학만 받아들이는 과학적 유물론자들이겠고 하나는 성경만 받아들이는 그래서 과학과 충돌하고 있다거나 양쪽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독립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대화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 방법론적 유사성이 있다라고 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 통합은 보다 체계적이고 그 폭넓은 동반자 관계를 과학과 종교가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책보다 한 몇 년 전에 호트가 책을 더 먼저 쓰긴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95년에 나온 책이고 그 이안 바버 책은 한 2001년 정도에 나온 책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과학과 종교 관계를 분류할 때에는 먼저 갈등, 분리, 접촉, 지지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갈등 분리는 앞에 말한 이제 이안 바버와 유사하고요. 여기서 접촉은 이안 바버가 말한 대화와 통합을 함께 아우르는 부분.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신학에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접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호트에게 약간 특별한 게 있다면 여긴 지지의 단계, 컨퍼메이션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종교가 심오한 수준에서 과학적 진리 탐구에 도움을 준다. 그러니까 이안 바버는 대화, 통합 이 영역이 모두 다 이제 과학에서 발견된 진리들이 종교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접촉으로 하나로 묶어버리고요. 호트는 이러한 신학적인 담론들, 종교적인 담론들이 과학 연구를 서포트하고 있다 기저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보다 17년 정도 늦게 이제 과학시대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에 썼던 책 중에서 중요한 주제는 가져오지만 쉽게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 책에 다루지 않았던 기적에 대한 문제, 선에 대한 문제, 인간의 특별성에 대한 문제, 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들까지도 이 책에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다루는 이제 갈등, 분리, 대화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갈등 입장은 보통 새로운 무신론자들로 알려진 도킨스, 히친스, 샘 해리스, 데니얼 데닛 같은 사람들의 주장에 보통 근거합니다. 이들은 신앙이라는 것이 증거가 없는 믿음이다.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신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것은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으면 수정이 되고 나중에 새로운 이론으로 대체가 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수정되냐, 어떻게 변화되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영역들을,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을 과학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들을 이제 과학적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이라고 분류를 하고, 근데 반대의 입장에서 이제 과학을 거부하고 갈등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른바 창조과학으로 알려진 부류인데요. 이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경과 다른
내용들은 거부하고 또 과학을 성경에 끼워 맞추려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 둘 다 갈등의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의 갈등 입장은 앞으로 이제 과학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의 주장이 갈등의 입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 시대에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지를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분리와 대화 입장에서 어떻게 변호할 수 있을까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갈등 입장은 이제 과학주의자들의 주장인 거죠. 무신론자들. 사실 그러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앞으로 교회에서나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과학적인 이유로 무신론자가 됩니다. 뭐 진화론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신이 없다,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 두 번째 입장은 이제 분리 입장입니다. 분리 입장은 과학과 신앙이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다른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와 과학,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충돌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제대로만 이해하면 둘 영역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그래서 새로운 무신론자들은 신 개념을 마치 자신을 연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밝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고 잘못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사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을 인식하는 방법이 과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경험적인 감각, 과학적인 관찰과는 정말 다른 종류의 경험을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체험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면 그 체험은 거짓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서로 영역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은 보통 어떻게 사물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묻는 거고, 신학은 왜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왜 이 세계가 과학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중요성, 의미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둘은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분리 입장은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가 아니에요. 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과학적 성과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 과학적 성과,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도 받아들이고 뭐 다 받아들이고 뭐 빅뱅 이론 다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세계에 대한 그들의 설명과 우리의 신앙적인 설명은 전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분리 입장은 호트가 권장할 만한 입장은 아니지만 분리 입장 정도만 돼도 나름 건전한 이해 방식이 됩니다. 과학이 충돌하지 않네? 마치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리 입장만 제대로 갖고 있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 만드신 자연세계를 계속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면서 그것이 줄 수 있는 유익과 하나님의 창조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놓친다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대화 입장이 더 건전한 입장이긴 하지만 분리 입장도 굉장히 유익한 하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 과학자들이 과학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신념을 주장을 하면서 그게 마치 과학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과학과 과학주의, 과학적 자연주의를 막 혼합시켜 버리는 것들, 그런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고 신념, 종교에는 종교의 영역이 있는 거지. 그래서 과학과 신앙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봐라. 왜 서로 침범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화의 입장입니다. 과학과 종교는 달라, 우리 신앙은 달라라고 하면서 계속 선을 긋는다면 공적인 담론에서 자꾸 우리 신앙 영역, 신학 영역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과학자들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우리 종교 얘기만 할 거야. 우리 신앙 얘기만 할 거야. 자꾸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138억 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 관리, 유지,
하시는지를 과학이 그 일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관련성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관련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 입장에 머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주론, 지질학, 생물학, 심지어 좀 뇌과학까지 수많은 발전들이 이렇게 올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동안 이해해왔던 신학을 어떻게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과학과 신앙을 서로 이렇게 나눠놓고 분리시키고 서로 고립시키는 것도 옳지 않고 둘을 하나로 짬뽕하는 것도 옳지 않다. 소위 말하는 상조과학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을 과학교과서로 읽는 것처럼 이런 방식도 옳지 않다. 둘의 영역은 당연히 존재하는데 둘이 어떻게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대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 입장의 선구자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테일하르드 샤르댕이죠. 이분은 진화생물학, 지질학, 우주론이 지금도 생성 중인 우주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주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이다. 하나의 스토리이다. 그리고 동시에 성숙한 신앙은 우주의 이야기에서 전통적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의미의 단계까지도 우리는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발견들이 신학 연구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이 과학의 영역에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이 어떠한 사물을 연구하고 열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에는 이 세상이 이해 가능하고 진리는 항상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기본 전제가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그 연구 동력이 종교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오직 진리와 이해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에 의해 창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근거는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샘솟는다. 신앙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데에 대한 타당한 규칙들이 합리적일 가능성, 즉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나는 그런 심오한 신앙이 없는 진정한 과학자를 상상할 수 없다. 그렇죠? 오늘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내일은 동일한 조건의 실험에 다른 결과가 나오면 과학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어떠한 기본적인 규칙들이 합리적일 가능성들,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저에서 어떠한 실제적인 연구 데이터들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닌 거고요. 그 동기적인 차원에서 기저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입장인데요. 갈등은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과학과 신앙이 충돌한다. 분리 입장에서는 제발 떼어놓고 다 얘기를 하자. 그리고 대화 입장은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과학적 발견이 신앙에 주는 의미가 훨씬 더 크게 다뤄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 과학자들에게 어떠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부분들도 각 장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잘 이해하시고 2장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지, 생명은 화학으로 환원 가능한지, 많은 우주는 창조되었는지, 수많은 주제들, 심지어 마지막 외계인은 존재하는지에 대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각 입장에서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1인칭 시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도 우리의 주장만 알면 하는 게 아니라 과학주의자들의 주장들도 한번 보게 되고 분리 입장에서도 보게 되고 결국 대화 입장에서 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하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부분들은 이어지는 2장부터 12장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1장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